안녕하세요. 불팟캐스터 김성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불팍 보조캐스터 박지훈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야,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고 나경원 후보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 의외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탄핵을 찬성했던 그나마 안철수가 됐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일단 사실 뭐 이런 말씀드리긴 죄송하긴 한데 네. 고소한 마음을 감추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탄핵을 찬성한 분이 두 분, 반대한 분이 두 분 이렇게 됐잖아요. 2대2. 예, 탄핵을 찬성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뭐다? 당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대선 앞으로 있는 선거에서 계속 이기려면 윤석열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탄핵은 잘못된 거다라고 말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데 당 내에서 정신을 차리는 그룹이 늘어나는 거고 소위 말해서 탄핵에 반대했던 그룹과 극우와 또 일베 같은 사람들에게 엎혀서 가려고 했던 정치인들, 예를 들면 나경원 씨 같은 분들이 지금 떨어지는 불상사를 겪는 거거든요. 네. 인간은 근데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떨어지면 이제 윤석열 편 들면 안 되나? 이런 자각이 들기 시작할 것이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고 근데 이제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면 걱정이 되고 이제 이런 마음입니다. 근데 정상화되는 게 맞지 않나요? 우리나라 정치를 위해서. 뭐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그 과정 얼마나 또 지금 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좌쪽에서 우쪽에서 오른쪽에서 전부 다 잘 때리시는 특별 타자를 모셨습니다. 저희 염태영 의원님 모셨습니다. 염태영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약속된 시간을 못 지켜서 못 나왔는데 못 지켰다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본회의 때문에 어쩔 지킬 수 수 없이 없었다고 하는 게 맞죠. 그 방법상. 의석이 180석 찬성표가 나와야 돼서 네. 우리 원내 지도부가 절대 이탈을 하면 안 되는, 이석을 하면 안 네. 되는 요청을 해서 뭐 시청자분들 다 끝날 때까지 이해하실 움직일 겁니까? 수가 없었어요. 예, 다 이해하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에 가 있는 예를 들어서 산업자원위원회 여기에 반도체 특별법이 있는데 산자위원장이 통과를 안 시켜주니까 5분의 4 이걸 끌어다가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을 태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좀 늦었는데 오늘 또 그때 못 나눴던 얘기들을 좀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대법원 전원합의체 얘기부터 좀 잠깐 하고 지나가겠는데요. 공직선거법 사건 지금 심리를 계속하기로 했는데 전원 합의체로 속행되는 거 이거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사실은 저는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이거는 사실 이례적입니다. 사건이 지금 한 달도 안 됐거든요. 상고된 지. 그 선고된 게 지난달 26일입니다.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배당하고 전원합의체 올리고 이 부분은 대법원이 뭔가 끼어들려고 이 상황에 그게 옳든 그르든 그런 걸로 비춰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할 수 없고요. 정치적으로. 계엄 때 한번 대법원 의견 낸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대법원장이. 왜 여기서 이러는가 뭐 이해할 수 없고 다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결론이 다 바뀔 수는 없습니다. 이게 하나가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뭐 제 변호사 하면서 느낀 게 1심에서 집행유예이고 2심에서 무죄니까 뭐 핑퐁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무죄를 받은 거예요. 그 무죄가 맞냐를 판단하는 게 대법원이지 1심 건 이제 잊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자꾸 착각하고 국민의힘의 일부 변호사나 일부 법조인들은 1심에 유죄니까 2심 무죄면 대법원 유죄.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무죄에서 판단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두 번째, 파기 자판의 이제 가능성 부분이거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무죄를 유죄로 하면서 파기 자판 하지 않습니다. 네. 영권입니다.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사실은 저는 이 재판에 2심 때 이재명 우리 당대표의 증인으로서 제안됐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네네. 13명의 증인 중에 하나였는데 아마 그 이유는 제가 그 전에 경기도지사 선거 때 2심에서 300만 원 받은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된 사례가 있었죠. 아마 그때도 제가 진술서를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제가 기회가 되면 그 얘기를 꼭 하려고 했었어요. 동시대 때 자치단체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손시장하셨죠? 예, 이를테면 같이 골프를 쳤다고 다 아는 관계냐? 사실은 자치단체장을 하고 큰 도시 자치단체장 1년에 여러 번 해외 출장을 가고 또 여러 기관이 가고 그래서 몇 년 전의 일을 그때 당시에 같이 갔다고 해서 또 같이 골프를 쳤다고 그래서
다 아는 관계가 아닙니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요. 저 알아요. 그런 일이 시장님 몇 번 봤는데 잘 모르세요. 그게 당연히 이제 모르죠. 유지의 영역인데 그걸 갖고 또 그때 유죄를 했고 그러니까요.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국토부 장관의 공문 뭐 이런 요청 이걸 협박성 협박으로 네. 받았냐. 사실은 우리 시의 경우 민선 1, 2기 자치단체장이 예전에 그 구치소 자리를 공원으로 하려는 것을 법무부가 구치소로 계속 써야 되니까 그것을 그 용도 변경을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수원시장에게 한 적이 있는데 그걸 네. 거부했다가 이분이 결국 그 이후에 다른 건으로 엮여서 구속됐어요. 네. 그래서 2심에서 결국 무죄로 나오긴 했지만 1심에서 7년형을 받고 7, 8개월을 살았어요 실제로. 지자체장에게 중앙정부의 장관은 공문 하나, 요청 하나하나가 정말 심각한 위협적 요소로 들리는 거거든요. 현장에서는 느꼈기 때문에 그런 증언을 해줄 수가 그게 있는데 반영됐기 때문에 2심에서 무죄가 난 겁니다. 예, 제가 근데 증인으로 채택이 안 돼갖고 직접 그런 말을 할 기회는 없었지만 저는 이제 그런 사례를 보고 지금 많은 부분을 엮었지만 실제로 정상적인 사고를 하면 맞습니다. 뭐 이게 대부분 다 정상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전원 합의체로 갔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이 무죄냐 원심 파기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가고 그렇죠. 혹시 또 원심 파기로 가더라도 피선거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후보로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땐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빨리 나오잖아요. 제가 예. 변호사지만 얘기 드리지만 빨리 나오면 상고기가 예. 나오는 거고요. 그럼요. 빨리 안 나오면 파기 환송을 시켜야 되는데 엄청 걸려요. 그리고 파기 환송 되면 된다고 하더라도 확정되는 게 아니고 100만 원 미만일 수도 있고 앞으로 예. 아주 고등법 그러니까 가야 실제로 됩니다. 저는 후보로서의 위치는 아무 아무런 상관이 아무 없기 상관 때문에 좀 그 이 부분도 지난번에 그 헌법재판소 시간이 가면서 굉장히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8대 0으로 나오듯이 법리적인 해석을 정확히 하다 보면 이것은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문제 이 아닌가. 문제는 뭐 이제 저희가 그 뭐 잘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거나 그 대법원이 하는 판단이고 뭐 이 방송 보신 분들 특히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많으신데 뭐 좀 걱정을 많이 하실 수는 있는데 그럼 민주당 뭐 하냐고 하시지만 정당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혹은 재판 과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 수가 자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수면 위에서만 그러는 거고 네. 예. 그 이제 발밑에서 열심히 움직이는 것도 움직이는 대로 가니까요. 우리가 사법부가 양심의 판단에 하도록 민주당이나 민주당 당원이나 시민들이 아마 이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면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겠나 하는 그렇죠. 예. 기대를 갖고 있고요. 불안해하는 이유가 지기현 부장의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구속 취소 일을 결정 봤기 그런 게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대법원도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런 불안해하는데 제가 장담해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또 의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뭐 무죄가 맞지 달리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판결문을 다시 또 봤습니다. 2심 판결문. 네. 그거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게 답지고 그 답지가 틀린 거를 다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재판관이 사실은 대법관들이 보수 성향, 뭐 중도, 진보 성향인데 저는 그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성향이 떠나가지고 사실관계 확정하고 법률 적용하는 부분에서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설사 빨리 나온다면 혹시 빨리 잡힌다면 상고 기각하려고 잡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빨리 잡힐 수는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저희는 이제 진짜 필요한 얘기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우리 당 그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기자회견도 열었어요. 홍준표 전 시장 여론조사비 대안압 의혹의 그 최영희 씨. 예. 아, 벌써 출국을 해서 말레이시아에 도망갔어요. 머물고 있다. 이런 내용 나오는데 JTBC 일단 보도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측근인 최모 씨가 해외로 출국한 건 지난 14일입니다. 최 씨는 항공편을 통해 싱가포르로 이동한 뒤 말레이시아로 건너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0월까지 대구시청에서 근무한 최 씨는 홍 후보 최측근 인사로 꼽힙니다. 지난 20대 대선 경선과 대구시장 선거 당시 명태균 씨에게 홍 후보 여론조사 의뢰하고 비용 4,600여만 원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650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좌번호랑 네. 뭐 이름 알려주시면 입금해드리고. 검찰이 확보한 강혜경 씨 PC에선 최 씨와 명 씨가 홍 후보 여론조사에 대해 논의하는 카카오톡 대화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출국 이후 측근들에게 국민의힘 경선 이후에 들어갈 것이라며 늦어지면 대선 이후에 갈 수도 있다고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거 지금 뭐 출국한 사실도 파악도 못하고 있고 뭐 이 최영희 씨 뭐 들어보니까
심지어 홍준표 시장의 후보의 양아들이다 이런 얘기도 예. 있는데 의원님 좀 홍준표 시장 아들의 친구이고요. 친구이자 양아들로 불리는 그렇죠. 사람 최용휘. 예. 그리고 그 20대 대선 때는 마창지역 청년 특보 뭐 이런 네. 역할도 했고요. 사실은 오세훈 그러니까 원래 시장 공무원은 아닌 거네요. 예 전혀 아니고요. 이제 방금 나오긴 공무원처럼 아 나왔지만 공모를 잠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채용이 돼서 예, 잠깐 그 있었던 것이고. 홍준표 시장이 되고 나서 이제 일종의 이제 보상 차원으로 어공, 채용한 게 아니다. 어공 같은 저희 예, 말하는 불공이 정무직 아니고. 공무원인 예, 거예요. 1년 했습니다. 아, 1년.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홍준표 시장을 위해서 당원 명부를 처음에 이제 빼돌린 게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를 조작하게 하는 것도 작업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대납하는 일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대구시의 서울 사무소의 그 소장 이런 역할로 또 공무원 신분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서울 사무소 소장이라는 건 뭡니까? 정무적으로 그 자치단체장의 서울 정무적 국회나 정부의 여의도네, 그렇죠. 최접선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최측근이나 아니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볼 수밖에 가장 없는 믿는 거죠. 사람이죠. 가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별로 관계 없는 사람처럼 꼬리 자르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때도 그런 문제 제기할 때 당원 명부 유출 닦고 났을 때 저희가 이거 바로 잘리겠다 싶었는데 그때 작년 10월에 바로 잘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 홍준표 지금 대선 후보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냥 그 칼 같군요. 예 명확하게 문제가 되니까 그냥 탁 예. 싹둑. 그러니까 그 명태균 씨가 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섭섭해했던 일들이 있었죠. 아마 그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해진 상황이 생기면 여지없이 정리를 하는데 아마 그런 차원이었을 겁니다. 2024년 10월 달에 당원 명부 유출되니까 그때 최용희 씨가 사퇴됐는데 본부장에서 이 최용희 씨, 홍준표의 양아들로 알려진 이 최용희 씨 어떤 의혹이 있습니까? 그게 예.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최용희 씨는 그 오랫동안 이제 홍준표 시장, 명태균 씨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예. 우선 그 최용희 씨는 2011년에 결혼할 때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으로 그 축하화를 보내기도 했고요. 오. 그리고 그 최용희와 명태균은 창원의 노블 아파트의 같은 아파트의 이웃입니다. 어허. 예, 그리고 2021년 2월 그 최용희가 명태균이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과 가깝다는 것을 듣고 명태균을 만나서 홍준표의 복당을 부탁하게 돼요. 이야, 최용희가요? 예. 그런데 그때 이제 바로 여론조사 비용을 주고요. 대납을 하고 그리고선 그때 어떤 일을 하냐면 복당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시켜요. 최용희가 예. 그 이제 명태균에게 예. 이제 부탁을 하는 건데 그때 부탁을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실제로 그 65%는 나와야 되지 않겠냐. 네. 그런데 실제 결과는 복당 찬성으로 64.7%가 나오고 요 맞춰- 내용을 맞춰줬네. 갖고 거의 만들어진 것처럼 나오는 예, 거가. 그 홍준표 국회의원이 당시 무소속 국회의원이었죠. 네. 그 당시에 어제 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64.7%가 찬성했다고 복당에 대한 당위성 명분을 또 그렇군요. 만들어서 그 이후에 복당이 되죠. 이 복당이 되기 위해서 당시에 그 이후에 명태균을 통해서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를 만나게 해요. 그래서 네. 최용희가 그 명 시장님 이준석 후보 비는 시간이 언제인지 한 3개 알려주시면 대표님 되는 시간에 맞춰볼게요. 장소는 서울, 대구 어디 관계없습니다. 그랬고 최용희가 일요일 약속 시간이 있으니까 뭐 서울 오신다는데 서울 수성모 파치구치 또는 토요일 날 그 9시에서 9시 반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서 결국은 그 명태균을 통해서 이준석을 만나게 해서 복당에 또 다음 도움이 카톡 되죠. 내용인 것 같네요. 예. 최용희가 네. 상당히 큰 역할들을 많이 했네요. 복당도 어쩌면 본인이 주도했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러니까 명태균을 통해서 명태균을 통해서 본인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니까 예. 이 홍준표의 어떤 양아들이자 측근인데 복당도 주도해주고 나중에 여론조사 대납이나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홍준표 후보의 가장 많은 의혹의 당사자는 최용희입니다. 최용희다. 왜냐하면 당원 명부 유출, 여론조사 조사. 왜곡, 또 대납. 거기다가 보상 차원으로 서울 사무소 자리 봤죠. 소장으로 예. 공무원 채용, 예. 그리고 의혹이 바로 외부화되자마자 또 사퇴시키고, 예. 그리고 지금 또 해외
그거 질문 좀 출국. 드려볼게요. 해외를 출국한 거는 이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좀 전에 네. 화면에도 나왔지만 이제 지금 대선이 한참 불붙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자꾸만 불거지고 조금이라도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경선 끝나면 들어오겠다. 아니면 더 길어지면 대선이 끝나면 들어올 수 있겠다. 이건 뭐겠어요? 대선판에서 조금도 자신으로 인해서 불리해지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자르는 거죠. 겁니까? 꼬리 자르는 뭐 저희는 그렇게 당연히 보는데 경찰은 뭐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거와 관련돼서 오세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의혹의 당사자인 그 홍준표 후보는 전혀 손을 안 댄 거예요. 저희가 오세훈과 홍준표가 똑같이 여론조사 네. 왜곡과 대납 그런 의혹이 당사자였는데 오세훈 시장은 그 이를테면 압수수색도 들어가고 측근 조사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대선 후보로서 나오지는 못하고. 불출마를 하게 네. 되는데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이보다 의혹과 내용의 수준이 훨씬 더 쌓인 게 많은데 그러니까요. 전혀 손을 안 대는 가운데 그러네요.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나 선택적 수사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런 상태를 보면 저희가 선거 때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물 밑에서 뭔가 조율하고 심부름하고 돈, 여론조사 이렇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을 다뤘던 사람인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명태균 씨와 가까운 건 또 다른 사진도 하나 있던데 창원 산단 축하 사진. 예. 축하 파티 사진에 다 들어있던데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 해에 특감시에 처음으로 네.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니까 이 사람이 창원 산단에도 개입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보니까 저기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네요. 예전에 그 창원 사단 선정된 것을 축하하는 파티가 김한정 씨, 오세훈의 후원 네, 회장이라고 네. 일컬어지는 네. 김한정 씨 제주도 별장에서 있는데 그때 그 의혹의 당사자들이 그때는 이게 누구겠는가 그랬네요. 아마 여기서 많은 그 카르텔 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사실 않겠나 했는데 저 창원 산단 선정하는데 큰 역할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모인 파티였죠. 예,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거기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도 있고 있고 최용희도 있고 최용희도 있고 예, 그리고 명태균도 있고. 명태균도 있고 김영선 의원도 있고 김영선 의원 저기 예, 거기 있고. 땅 투기를 또 해서 땅을 사고 판 사람도 이 안에 있고요. 저게 이런 말 죄송하지만 범인들 다 모여있. 그거 제 생각입니다. 다 모여있는 그 사진 하나에. 뭐 그래서 나중에 이거 하나하나 밝혀질 거라고 그랬는데 네. 차츰차츰 밝혀져서 여기 거의 이제 다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지금 저 사진 포함해서 의혹 있는 사람이 4명입니다. 최용희 씨 지금 얘기를 좀 했고요. 또 누구누구가 또 등장합니까? 이제 그 최용희 씨가 이제 그 결국은 명태균 씨에게 네. 전화하고 요청해서 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홍 시장 같이 서울에서 만나는 일도 주선한 적도 네.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와 관련돼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는데 대납해줬고. 예. 대선 때 대납했던 거 또 그 대구시장 선거 때 대납했던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요때 같이 나온 사람이 그 아들. 이제 홍준표 시장의 아들도 있고 요때 네. 대납한 사람이 그 최용희 씨와 같이 서울 사무소에서 근무한 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자, 먼저 아들 먼저 얘기 또 아들이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예. 그 아들은 이제 그 우리 명태균 씨를 연결할 때 이제 최용희 씨를 통해서 네. 계속적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명태균과 홍준표 시장의 아들이 이제 주고받은 이제 카톡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양아들이 아니라 그냥 아들. 진짜 아들. 예, 아들이 친아들. 아들이었죠. 이 둘 간의 카톡을 주고받은 내용이 있는 예. 건데요. 우선 예. 김영선 인구투기위원장 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고 명태균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위치까지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리고 또 그다음에 창원 산단 역시 그 축하를 하는데 그때 또 뭐를 했냐면 2024년 선거 전에 그 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교체 지수 평가를 하는데 네. 그 교체 지수 평가에서 이 김영선 의원 지역구의 교체 지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게 나왔다. 그렇게 이제 홍준표 시장의 아들이 역시 명 시장님은 다릅니다. 교체 지수가 제일 낮군요. 네. 잘 관리했다는 취지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다 최용희 보좌관 얘기 덕분이다 하고 이제 홍 시장의 아들한테 당신 친구가 이만큼 더 역할했다고 또 띄워주기를 네, 같이 그러네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홍준표 시장의 아들이 그거 다 복당 명 얘기도 시장님 하고. 가르침 덕분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그러니까 저기 일들이 벌어지죠. 복당 때 도와주신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가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복당 그렇죠. 여론조사. 최용희. 그러니까
홍준표 아들은 최영희와 함께 명태균과 함께 이런 일을 다 하고 알고 있었다고 그렇죠. 봐야 되는데. 예. 그 다음도 보시면 이제 차원신단도 뒤늦게 축하한다는 얘기를 아들이 이제 명태균한테 얘기하고 이래서 이제 앞으로 창원이 방위산업 도시로 완성되어 간다. 이렇게 하여튼 늘 덕담을 주고받아요. 그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시장의 아들이 대구시에서 주최하는 이 페스티벌 티켓도 주고 이러는 관계가 되죠. 뭐 언제 가까운 사이가 엄청 된 거네요. 친분 관계가 네. 있네요. 그러니까 이 작업에는 양아들도 있고 아들도 있고 지금 다 명태균과 연결돼서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아주 절친한 그 간의 관계들이라고 그럼 봐야죠. 그렇다고 봐야 돼요. 일상적으로 카톡을 주고받고 또 어떤 경우에는 홍 시장이 또 명태균의 생일 선물도 보내고 뭐 이런 일들이 다 네, 있고 네. 그걸 또 명태균 씨의 부인은 그걸 자랑 삼아 또 그 SNS 에 올리고 뭐 이러죠. 자, 그리고 다음 등장하는 분이 좀 전에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던 거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입니다. 예, 그 전에 이제 최용희 씨 서울본부장일 때 서울 사무소에서 같이 근무했던 박땡땡 예. 누굽니까 그 사람은? 저 외부에 드러난 이름은 박기표라고 돼 있는데 예. 어쨌든 이 사람도 최용희가 서울 사무소 서울 본부 본부장을 할 때 거기 직원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3월 달에 이 비용 대납의 의혹이 제기될 때 제가 SNS에 이 사람 제기됐으니까 아마 곧 잘릴 거다. 그렇죠.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 날 잘렸군요. 예, 사직서를 사직서를 냈죠. 냈죠. 그리고 이제 지금 한 사람이 이제 박재기 씨. 전 사장. 예, 이분은 이제 2011년부터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중소기업 정책 특보를 했고 또 경남도지사 됐을 때 중소기업 특별보좌관도 했고 또 선거 캠프 상황실장 그리고 나서 경남개발공사 사장까지 했으니까 잠깐만요. 경남개발공사 사장이라고 하면 경남 지역에서 벌어지는 소위 말하는 개발과 관련돼서 엄청난 인허가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서울로 말하면 서울도시공사 사장. 도시공사 사장. 경기도시공사, 예. 서울도시공사 예. 그만한 위치에 예, 그렇죠. 재개발 뭐 산단 만드는 거 이런 거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면 사실 예, 상당한 힘이 상당한 있는 거예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됐고요. 이 사람은 여론조사 비용을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 5,600만 원, 2022년 대구시장 선거 당시에 1,500만 원. 의원님 잠깐만요. 그 비용을 지금 대납하고 사장으로 간 겁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그 이후에 이 사장은 그 전에 했는데 전에 한 그 전에 거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 뒤늦게 대납해 준 거네요. 그런 일들이 예. 벌어지는데 야, 저 이게 뭐예요, 7천만 이게? 원 큰 돈을 저렇게 막 내줄 정도면 보통 사이가 뭐 아니라는 사장까지 얘기네요. 이렇게 하고 그랬으니까 아마 이거 다 상당한 법위반 혜택을 아닙니까? 받았다. 어쨌든 당연히 일반인이 법위반이죠. 왜 대신 내줍니까? 그거를? 아니 저 대신 내준 사람도 있고 막 이런데 홍준표 후보는 지금 대선 후보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뛰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모른대요. 상관없다 보지 않았다.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야,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민주당의 의원이나 후보 중에 이재명 대표로 보면 이건 뭐 이 구속입니다. 완전히 아작이 나는 일이죠. 오늘 지금 압수수색 당했죠, 벌써. 예. 아니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홍준표 후보는 명태균 씨하고는 뭐 전혀 모르는 사이다.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아유 만난 적이 여러 번 있죠.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이제 외에 여러 번에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만난 적이 있는 일을 한번 말씀드리면 네. 이제 김태열 씨 증언에 의하면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명태균이 여론조사 결과를 직접 인쇄해서 밀양사무소와 양산사무소에 방문했다는 게 있고요. 증언이 있군요. 예, 2021년에 정장수 전 대구 부시장을 통해서 명태균이 맨하탄 921호에서 홍준표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게 정확히 한다고요. 위치도 이미 측정해서 증언이 나온 거예요, 이게 다. 네. 예, 그리고 대구의 파스쿠치에서 만났다는 얘기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만난 정황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돼서 나와도 그저 심지어 사진 같은 것도 있지 않아요? 만난 적도 네. 없고 잘 모른다고 하고 그런 적이 있다면 정계 은퇴하겠다고 그러고 뭐 계속 큰 소리를 치고 있죠. 정계 은퇴한다고 말만 하지 사실 증거가 지금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냥 모른다. 그냥 지들이 알아서 한 거다. 난 모른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자 정장수 금방 얘기를 좀 하셨는데요. 정장수 전 부시장은 어떤 사람이고 뭘 했는지도 한번 짧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정장수 부시장은 2013년 경남도지사 때 공보특별보좌관으로 들어갔고요. 보좌관이군요. 또 그 이후에 지사 비서실장도 했습니다. 측근 중에 측근이네요. 그 다음에 자유한국
민주당 대표 시절엔 공보특별 보좌관도 우와. 했고요. 또 국회의원 보좌관도 했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구시 경제부시장 하다 이번에 이제 대선 출마하게 되니까 따라서 같이 뭐예요? 이게 사퇴를 했어요. 십몇 년간 쫄쫄 따라다니는 예. 측근 중에 측근이네요. 그러니까 그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직접 홍준표한테 대면복을 할 수 가장 있게 측근 연결을 같은데. 해주는 사람이었죠. 그렇네요. 이렇게 되면 홍준표 후보가 이제 와서 모르는 사이다라고 말하기 너무 지금 면구스러운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뭐 홍준표 후보의 그 눈치고 뻔뻔스러웠고 그리고 그걸 공격하는데 그 사실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이재명 모른다고. 대표의 아니라고. 무슨 그 예전 얘기들을 갖고 다 맞아요. 그 화제를 그 돌려버리고 질문하면 신문사 어디냐고 그 언론사 어디냐고 답변 안 하겠다고 막 성질을 아니면 내시고. 심지어 카톡 주고받은 것도 나오고 지금 다 오만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홍준표 후보에게 좀 한 말씀 좀.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되면 그거 갖고 우리가 상당 부분 이제 특검 통해서 조사도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지금 그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안 해요. 명태균 네. 게이트. 네, 그게 네. 그러다가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왔죠. 서울중앙지검으로 왔는데 서울중앙지검이 또 홍준표 시장 건이라 그래서 이거는 또 그 대구지검으로 보냅니다. 또 돌려보냈어요. 대구지검은 또 대구시경으로 보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예요, 이게? 홍준표 시장 건은 대구 경찰서가 지금 하는 거로 돼 있어요. 아 지금 이제 와서요? 예, 사건에 이첩된 정도가. 그럼 이거 이사 다니다가 끝나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다 지나가게 생겼네. 그 저희가 이제 명태균 게이트 이제 우리 조사단에서는 지금 그 홍준표 시장에 대한 고발 문건을 다 써서 네. 내일 이제 그 대검 방문해서 그 고발장을 접수하려고 그러고요. 네네. 아마 그거는 대검을 가지 않더라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고 그리고 그 고발장은 바로 제출을 할 겁니다. 야,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할지 정말 걱정이 많이 그건 이제 되기도 수사를 하고 제대로 하라고 촉구하는 일인데 촉구하는 일인 거죠. 결국은 네. 검찰이 이렇게 선택적 수사와 문객이 뭐 이런 일이 너무나 너무 많아서 예, 일상적으로 사실 돼 있어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예. 좀 의견이 결국 나오는 그래서 거죠. 특검을 한다든지 네. 그 아마 그 국정조사를 별도로 한다든지 이런 선택을 또 우리 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너무 진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홍준표 신기한 게- 언제나처럼 이게 또 검찰 수사 하라고 빨리 하라고 뭐 촉구까지 하고 아니 있는 촉구를 이런. 하고 있어요 홍준표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본인이 예, 검찰 수사 맞습니다.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그- 이해해야 됩니까 이거를? 이 사람의 정신 세계는 참으로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검찰이 특검도 빨리 해라. 그러니까요. 예. 그럼 본인도 원하고 우리는 의혹이 많으니까 하라 그렇죠. 그러면 다 원하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 해야죠. 이 명태균 관련돼서는 결국 특검으로밖에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예. 이 명태균 게이트 의원님 보시기에는 앞으로 대선에 어떤 영향을 좀 그러니까 그들의 경선 레이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일단 명태균 게이트의 많은 비리가 내란에 비상계엄을 촉발했던 트리거라는 건 이제 다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부분에 때문에 11월 4일 날 조사 결과를 보고서 그 위에 11월 7일 날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명태균하고 관계없는 사람처럼 해놨지만 그 위에 명태균이 예언한 대로 다 되고 있고 명태균이 기소되던 날 결국 그 비상계엄도 떨어지고 뭐 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로 인해서 윤석열 정권을 붕괴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일들의 많은 부분이 여기서 비롯됐는데 그 안에 우리가 특검을 할 때마다 한나라 국힘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전체 조사하겠다는 얘기냐? 그렇죠. 연루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백이 비슷해. 자백같이 사실상 얘기해. 자백으로 봐야죠. 예, 사실은 그래서 우리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윤석열, 김건희 네. 그리고 지금 나온 오세훈, 홍준표까지 홍준표 사실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그 외에 더 있습니까? 김의 의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더 근데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모두 다 올려놓고 할 수는 없고 네. 특히나 지금 이제 대선 국면이니까 워낙 그 비중 있게 우리가 다뤄야 될 것들을 위주로 다루는 건데 아마 이게 일파만파 앞으로 파면 팔수록 얼마든지 더 드러나서 이것 때문에 마음 졸이고 있을 국힘의 의원들도 제법 될 아니 근데 겁니다. 홍준표 후보는 무슨 배짱으로 이거 끝까지 버티고 지금 경선 레이스에 왔잖아요. 앞으로 자기가 후보 되면 더 골치 아픈 거 아닌가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래서 어쨌든 대선 때까지는 절대 자기를 손 못 댈 그렇겠죠. 거다 오히려. 생각하는 거겠죠. 그럼 오세훈 시장은 그나마
용기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만뒀잖아요. 검찰의 백은 홍준표만 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 어쨌건 저희 당의 우리 당의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또 열심히 활동해서 관련된 의혹들 밝혀내는 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특검으로 이어지면서 일이 진행될 것 같은데, 오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일단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됐습니다. 예. 정말 우리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의혹 관련돼서 변호사 선임하고 그 검찰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는 말을 잘못해서 잠깐만요.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파면당한 전 대통령 윤석열 씨의 부인인 김건희 씨라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짧게 하다 보니까 네, 김건희가 지금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곧 소환이 된다는 겁니다. 각자 도생의 예. 시간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네. 본인도 살기 위해서 변호사와 일정 조율하고 곧 소환 조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예측을 또 예상을 해봅니다. 자, 염태영 의원님 오늘 자리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자주 뵙고 좀 현안 관련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대선을 앞두고 AI가 예측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화제입니다. 먼저 종합 경기지수입니다. 민주당 집권 시 경제가 2.3% 더 성장합니다. 다음은 가계부채 비율입니다. 국힘당 당선 시 가계부채는 5.1% 증가하고 민주당 당선 시에는 9.6% 감소합니다. 부동산 거래량은 국힘당 당선 시 일시적으로 급등했다가 하락하고 민주당 당선 시에는 안정적으로 증가합니다. 실업률입니다. 민주당 집권 시에는 공공일자리가 확대되는 반면 국힘당은 취업난이 계속됩니다. 출산율입니다. 국힘당은 0.68명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민주당은 0.75명으로 상승합니다. 자영업자 폐업률입니다. 국힘당은 15.9% 증가하고 민주당은 14.1% 감소됩니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민주당 집권 시 18.5조 원으로 2022년 수준으로 회복됩니다. 법인세의 경우 국힘당 당선 시 대기업에 편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및 ESG 시장 규모는 민주당 집권 시 국힘당보다 50% 더 성장합니다. 민주당의 유망주를 소개한 슈퍼 루키 시간인데요. 예. 오늘 사실 루키는 없습니다. 아 루키 완전 뭐 해당 분야의 전문가시고 탑 클래스이신 탑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서미아 의원님, 이재강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또 이재강 의원님은 예 얼굴 보세요. 어디가 루키로 보입니까? 예. 지금 심지어 저희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의 회장님. 그 회장님이십니다. 예. 자장. 자장이시고요. 예. 이재강 의원님부터 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요 인사하시는 동안 계좌번호를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그래서 예. 인사를 좀 마음 놓고 길게 하시면 돼요. 이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정 쳐주세요. 저도 해야 되니까 끝날 네. 때까지 하시면 안 되잖아. 정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이재강 의원님부터. 예. 예, 반갑습니다.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 의정부시 1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저는 루키 맞습니다. 저 나이도 좀 들었고 또 고난의 길을 오래 걷다 보니까 한 13년 만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루키 맞습니다. 아주 초보고 이제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진짜 더 큰 평화, 더 큰 정치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이제 국회의원 되고 나서 이제 느낀 것은 저희들 초선이 한 70명 되는데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재명 대표님이 자기가 하지 못한 것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왜냐면 이재명 대표가 초선 모임 대표를 못 해봤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최대 개파의 수장이라고 우리 대표님 말씀하셔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주 영광스럽게 열심히 정생을 하고 또 정치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저 영상 하나. 이게 예 영상 보기 전에 잠깐 예. 얘기를 좀 하고 하면 제가 이거 할 때마다 답답해 죽겠는데 자기 자랑을 하라고 시간을 열어드리면 왜 자랑을 못하지? 자랑 안 하세요. 국회의원들이 제일 잘하는 게 자기 자랑이거든요. 알았어요. 사실은 우리 런던 정경대학이라고 아세요?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미 최고의. 예 거기서 공부를 하신 영국 유학파시고요. 그리고 해병대 장교도 하셨고 예. 대한민국이 제일 어려운 부산에서 정말 열심히 뛰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죄송합니다. 이재명 후보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호흡을 맞췄던 그래서 이제 루키가 아니라고 설명을 드린 건데 이런 얘기 쏙 빼놓고 네. 자랑할 시간에 자랑을 못해서 제가 좀 보태드렸습니다. 그러신 이재강 의원님의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보시죠. 시작할까요? 준비됐어요? 국회 어때요? 무지 바빠요. 이전 직업은 평화부지사. 뭘 잘하나요? 축구를 잘해. 얼만큼 잘해? 국가대표급? 오, 이 공갈인데. 공갈이 다,
별명은 뭐야? 큰바위 얼굴. 이해가 가요. 내게 의정부? 평화의 터전 이재강 진심. 곁에 있을게. 야, 이게 사실은 큰바위 얼굴은 저랑 좀 비슷한 거 같아요. 고향도 좀 비슷하거든요. 사실. 고향이 같습니다. 예. 그래서 친밀감이 있는데 지금 더민초 이끄시는데 좀 힘드신 거는 없습니까? 힘드는 초선원들 너무 70여 분 아닙니까? 70여 분이 그렇죠? 되시는데 예. 저는 정말로 다선 의원들이 말씀해 이번 초선은 한 국회의원 3선, 4선 하는 일들을 한목에 다 겪은 너무 많은 것은 아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예. 겪었고 또 많은 일을 이루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은 초선 의원들이 구성들을 보면 정말로 각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왔던 분들인데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초선이기 때문에 초심을 잃지 않고 네. 정치를 하기 때문에 당원들의 목소리에 가장 빨리 반응하고 귀를 기울여서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알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끌어모아지 않아도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항상 선봉에 서서 한 목소리로 또 한 행동을 해가서 커다란 역할을 이번에 했다고 그런 생각을 자부하러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셨습니다. 예, 또 이제 저희가 또 같이 한번 모셨으니까 이제 그 말씀도 또 이어서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소미아 의원님 불법 소미아 출연 지금 처음이신데 제작진이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앞에다 이제 후원 계좌번호를 적어서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영상부터 보고 와서 또 말씀 들어보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의원님, 기쁜 네. 소식과 슬픈 소식이 있는데 어떤 것부터 들으시겠습니까? 이왕이면 기쁜 소식? 민주당에서 의원님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우수위원으로 선정하셨대요.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보건복지부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대를 역행하는 복지정책이 많아서 많이 지적하고 또 열심히 싸워가지고 더 열심히 하라고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슬픈 소식은 뭐예요? 올해가 10일 정도 남았는데 후원금이 절반도 안 모였다고 합니다. 후원금. 제가 저 계좌번호를 더 길게 한 게 저희가 이제 인사를 드리면 네. 화면에 서미아 의원님의 계좌번호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길게 하시면 길게 하실수록, 인사 주십시오, 네. 서미아 의원님. 예. 자기 자랑을 위주로 하세요. 겸손하게 하지 마시고. 네. 저는 전남 무안이 고향이고요. 그리고 집은 목포인데 22대 국회 도저히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라가 말이 아니어서 나라도 가서 윤석열을 좀 끌어내려야 되겠다. 이 목표를 갖고 도전해가지고 진짜 국회의원이 된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서미화입니다. 정말 자랑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잘하는 건 쌈입니다. 차별을 평생 시각장애 때문에 평생을 차별을 받다 보니까 차별에 저항하는 이런 삶이 일상이 되었던 학창 시절,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인권운동을 하고 또 직접 시각장애인 당사자이면서 장애 인권과 또 권익을 위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게 말하면 말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항상 집회와 시위와 투쟁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갖고는 아예 너무 합법적인 집회 시위를 하는데도 불법이다 하면서 다 잡아가 불고 휠체어에 밀어갖고 막 넘어지면서 경찰이 닥치면 공무집행 방해했다고 잡아가 불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윤석열 정부 형태를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거기다가 또 갈라치기 하고 이런 사람들이 숭숭장구하는 이 정치 현실을 보면서 제가 너무 침통해가지고 이거 현장에서 싸워갖고만 될 일이 아닌 것 같다. 나라도 도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22대
국회에 도전했는데 대보러 갖고 사람들이 다 할아버지 묘를 대보러 잘 가지고. 썼어요. 대보러 갖고. 다 할아버지 묘를 잘 썼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좋아버렸어.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이 된 예. 서미화인데요. 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인 자랑을 요약을 잘 못하는데 일단 네, 네. 김세현 의원 해주셔야 돼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대표로 해서 저희 목포시 시의회에 네. 시의원의 경험도 2010년에 있으시고 그리고 네.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 위원이셨어요. 근데 위원 중에 시각장애인 처음이었거든요. 예. 장애인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하셨었고 그런 역할들이 인정받아서 저희 더불어시민당 1번으로 출마하셔서 당선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네. 당선이 되시고 나서 1년 동안 가장 진심을 다했던 정책부터 하나 좀 소개해 주시면. 제가 들어오자마자 22대 국회 1호 법안입니다. 1호. 교통약자 이동권 아. 보장 법률안. 300명 중에 1번으로 제가 5월 30일에 그 전전날부터 자리 차지하고 있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정말 이동권은 모든 권리의 기본권이잖아요. 이동을 할 수 있어야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친구도 만나러 가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OECD 경제 대국 뭐 12국가 이러지만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 장애인 권리에 대한 문제는 OECD 국가 최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이동권에 대한 법안을 제시했고요. 그 과정에서도 제가 아까 인권위도 얘기하셨는데 인권위 활동을 하면서도 김용원, 이충상 같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내려야 되냐 하니까 또 국회 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온 것도 오. 있고요. 지금도 운영해서 네. 제 옆에 앉아 계시면 시끄러워가지고 김용원. 네. 얼마나 싸우고 이충상은 그만두게 싶은데. 했습니다. 네. 이충상은 월급 반납시키고 그만두게 했는데 네. 김용원이 말이 아니죠. 그리고 이준석 이준석이. 와 장애인 장애인 지하철 시 이동권, 네. 그 갈라치기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이 정치가 해결해야 될 일을 너무 진짜 엉망이다 싶어서 제가 네. 그래서 인터뷰 때 들어왔습니다. 네. 혐오 정치를 끝내러 왔다라고 네. 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이제 아주 저격을 하면서 시작했던 것도 기억이 잘 나요. 아, 예. 네, 너무 잘하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재강 의원님은 제가 좀 전에 말씀했지만 축구 선수도 하셨고요. 해병대 장교에다가 예. 영국의 그 유명한 정치도 칼럼니스트도 하시다가 예, 예. 난 시골에서 농사짓다 왜 갑자기 정치인? 어떻게 왜 정치인 하시게 된지 궁금합니다. 저는 볼 경북 고향이 이제 같지 않습니까? 경북 어성 사람인데 네. 어성인데 네. 어릴 때부터 부산에서 예. 자랐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정말로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님은 가난한데 공장에 갔고 13살 때 저는 네. 가난한데 국립체육중학교 축구 선수로 갔습니다. 오. 공짜로 처음 들어요. 이제 체육중학교 축구 선수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진짜로 운동을 잘 하셨군요. 뭐 대통령배 2년패도 하고 뭐 우와. 대학에 스카우트도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재명 대표님보다는 좀 더 잘 살았나 봐. 돈을 안 벌어도 됐잖아. 이재명 대표는 공장에 이재명 가고 저는 대표는 공장 가서 돈 벌어서 가족 부양하느라고. 국립체육장에 가서 공짜로 학교를 다녔죠. 그 차이입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지역이 부산 서구라고 또 동구는 서구는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육선한 곳이고 네. 또 동구는 노무현 대통령이 네. 국회의원 하신 곳인데 네. 제 지역구인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분들을 제가 좀 별났습니다. 축구 선수하면서도 유세장이나 한 군데도 빠지면 가서 모든 연설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야 관심이 정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그래서 축구 선수하면서도 희망 학교를 적잖아요. 네. 고려대 정외과, 서울대 정외과 말씀 그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뭐 이제 축구 선수를 하다 보면 공부할 시간이 없었는데 우리 때는 본고사 시절이었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네. 짧은 기간에 한 6개월도 안 되는 기간 공부를 해서 이제 여기 우리 때는이라고 해서 본고사 보신 분은 의원님밖에 안 계시겠네요. 저는 수능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래서 연합고사. 저는 학력고사. 저도 학력고사. 이제 80학번 하니까 이제 본고사를 나이를 치고 많이 드셨구나. 대학을 나이가 많이 들었죠. 네. 아, 젊으신 줄. 죄송합니다. 네. 지금 같은 초선끼리 왜 그래요? 웃긴데. 우리 늙은 초선이요. 같이. 그래서 이제 대학을 들어갔을 때 저는 이제 정치학과를 간 이유는 정치를 하려면은 가난하니까 외교관이 먼저 되어서 이제 지역에 다시 출마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래서 정외과를 갔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서울의 봉, 강주 아, 강주 아, 항쟁이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세례를 80년, 받았죠. 80년.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생을 걸어야 된다. 남북 평화의 통일을 위해서 일생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정치하려고 했는데 진짜 오래 걸렸죠. 많이 돌아. 너무 오래 그러죠. 진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당시만 해도 학생 운동, 저는 수배도 당하고 특히 이번 계엄이 터졌을 때 저는 1980년 수배를 당한 경험이기 때문에 예. 아주 살이 떨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저는 그 당시도 그렇게 우리 운동권에서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노동운동 하지 말자. 네. 정치운동 하자. 정치운동 하자. 대중 프로파간다도 제일 낫고 앞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치해야 된다 해서 저는 끊임없이 정치를 계속 그래서 가르쳐서 지금 정치를 하시는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슈퍼루키 진심을 알아볼 수 있는 코너. 네. OX 코너 준비했는데 앞에 OX 저희 편말을 하나씩 드렸거든요. 네, 네. 제가 질문하면 의원님들께서는 OX로 답을 주시면 됩니다. 자, 뭐 하나 먼저 해볼게요. 솔직히 지금 의원활동 첫 시작했는데 이 정도로 빡셀 줄 몰랐다. OX 한번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아유, 정말 빡센다. 그럼요. 오죠. 원래도 빡센데 이번 뭐 우리 김성희 의원도 마찬가지입니까? 나의 뭐 100% 공감합니다. 예. 야, 너무너무 힘들었다. 하루를 사흘같이 산 것 같아요. 아하. 하루 시간이 한 72시간 된 것 같아요. 하루에 가장 3일씩. 힘들었던 순간을 우리 그래요, 서명 두 분 다, 의원님 두 분 다. 꼽아주시면. 서명 의원님 저는 하여튼 대부분 힘든데 3월 8일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3월 8일 뭔 날이죠? 겨우 집어넣는데 나와버렸어요. 아, 직위원 후속 취소. 야, 그것도 나와버렸어. 어마어마한 그날 일이죠, 나와버렸어 진짜. 윤석열이가. 네. 그날 저는 진짜 그날 이후부터 잠을 못 잤습니다. 네. 자, 우리 이재광 의원님 가장 힘들 때. 저는 뭐 힘든 순간은 없었는데 정말로 지금도 기억나는 12월 3일입니다. 네. 제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계엄이 터졌다 했을 때 거짓말이다, 공갈치지 마라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정말로 계엄이 터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국회로 와야 되겠다. 저는 뭐 아무에도 연락하지 않고 그냥 내 혼자 국회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택시를 탈까? 어떻게 갈까? 가다가 잡힐 수 있는데. 근데 정말 웃기는 게 우리 지역에 있는 운영위원들이 제가 가는 동안 경계도 썼어요. 우리 다 80년을 경험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집에 옷 갈아입고 그런 사이에 아파트에서 경계도 쓰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국회에 왔는데 막혀 있었습니다. 막혀 있었는데 제가 그때 11시 한 40분, 35분경에 왔는데 국회가 막혀 있는데 뒤에서 시민들이 한 150명이 있었는데 이재광 의원이다 밀어라. 제가 한 200명이 밀어가지고 그걸 뚫고 제가 문을 뚫고 국회로 들어왔어요. 문을 뚫고 들어오셨군요. 예, 문을 뚫고 들어왔어요. 문이 정말 넘어온 게 아니고 뚫고 들어오셨네요. 뚫고 들어왔습니다. 문이 부서졌어요? 뚫고 들어왔는데 뚫었다. 저는 정말로 눈물이 났습니다. 문이 열렸구나. 이제 네. 죽는구나. 마침 딱 들어갔는데 헬기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헬기가 24대가 내렸거든요. 축구장에. 그런데 예. 저는 그때 가면서 야,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국회에 들어가니까 많은 분들이 와 계셨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정말로 지금도 생각해보면요. 그때 웬 군인이 그죠. 레펠 타고 총이라도 한 방 쐈으면요. 그렇죠. 우리 국회의원들 다 아, 보냈어요. 끔찍한 일들이. 알겠습니다. 정말로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은 끔찍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OX 예, 편말 예. 좀 준비해 주십시오. 요 질문 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민주당 의원들 이름 다 못 외웠다. 하나, 둘, 셋, OX. 하나, 둘, 셋, 이름. 거의 다 외웠는데 나는 어떻게 잠깐만요. 두 분 다. 저는 다 100%다 알고. 이재광 의원님 다 외우셨고요. 서미연 의원님은 조금 더 저는 외우셨어요. 조금 한 90%는 다 외웠는데 예. 이렇게 듣잖아요. 저는 인사하면서 얼굴을 안 보이니까 이제 뭐 목소리 들려주면서 내가 누구게요? 그러면 잘 모르는 분들이 음성으로? 있습니다. 네. 제 목소리는 멀리서도 들리죠. 네, 이재광. 네. 광이래, 이재광. 이재광. 이재광인데. 이재광한테 전화하니까 이재관 의원님한테 가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예. 특별히 친하게 지내시는 의원도 있을까, 이재광 의원님? 저는 저 조선들 예, 의원들하고는 자작이 친하잖아요, 저하고. 자주. 이렇게 말하면서.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정청래 의원이 저에 대한 억하심이 있는데 내만 보면 얼굴이 왜 그리 크냐, 걸음걸이가 왜 그리 팔자냐. 그거는 약간 그 경계, 경쟁심인데요. 불안하신 본인이 것 같다. 얼짱 정치인이라고 불렀거든요. 얼굴 짱큰 정치인. 근데 이제 그 근데 자리를 좀 위협당한다고 생각한 거죠. 여성 의원들 다 모아서 얼굴이 누가 크냐 이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더 크대요. 근데 더 그건 웃긴 만만치 건 않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얼마나 사람을 맡아도 하냐면 이 서명 의원한테 이재광 의원 얼굴
생각해봤냐? 얼굴 새까맣고 눈이 쪽 째져가지고 곧 별창코다 잘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닌데 잘생기셨는데. 화면 해설을 막 해주시는데 잘생겼어요. 이재강 의원님 설명 그렇게 해서 제가 아무래도 사기를 치시는 것 같아서 혹시 정청래 위원장님 얼굴을 설명해 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랬더니 정청래 위원장 이러고 자기는 잘생겼다고. 그냥 둘 다 볼 얼굴 때마다. 짱큰 정치인입니다. 둘 다 얼굴이 네. 크십니다, 두 분 다. 우리 저 네. 여기 계시는 박지훈 변호사는 저도 김성애 그렇습니다. 만만치 않은 예, 저도 예. 얼짱들입니다. 예. 김성애 의원님 머리 둘레가 크다고 저한테 모자가 큰 놈 쓰신다고. 네. 김성애 네. 머리가 크면 얼굴이 크죠. 큽니다. 네. 아, 네. 요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솔직히 의원 활동하면서 목숨 걸 줄은 몰랐다. 하나, 둘, 셋, OX. 목숨 걸 줄은 몰랐다. 진짜 그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우리 서미아님은 진짜 몰랐다. 네. 예. 아니 국회의원 다 논다더라고. 죽을지도 몰랐다는 거죠. 그렇죠. 목숨 걸고. 아니, 그러니까 시민단체 아니, 있으면 국회의원들 네. 노는 줄 알아요. 아까 국회의원들 다 와보니까 노는데. 놀 시간이 있어요? 아니 아이고 놀 시간 진짜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내 말이. 정말 진짜 아프다. 야 극한 안전 3D 극한 직업이다 이거는. 원래 그런 거냐 이게 뭐냐 이제 대체. 시민사회 네. 가셔서 네. 가보니까 안 놀더라. 최소한 민주당은 안 놀더라. 이게 아니 제가 그 말을 했더니 누가 그래도 논대 누가 아, 갖고 자, 누구 말해주더라고. 와서 좀 놀아보소. 한번 해주세요. 아니 우리 당은 아니었어. 네. 근데 실제로 저는 뭐 국회의원 되기 힘들게 네 번째 만에 되지 않았습니까? 예. 12년 동안 떨어지고 고난에 아이고, 험지에서 열심히 네네. 싸웠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면 좀 괜찮겠지 했는데 약간 늙은 이거 투상. 국회의원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왜 이렇게 살아? 하필 밑에 해가지고 죽을 수도 진짜. 있겠는데. 쉬울 수도 있겠는데 정말. 정말로 힘들어. 특히 그 탄핵을 겪으면서 집에를 가지 못하고 저는 이제 국회 사무실에 이제 소파에 자는데 제가 좀 키가 커가지고 이 소파가 안 발이 남아요. 네. 네. 그런 불구하고 계속 거기 자지. 집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하여튼 계속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야, 이 극한 직업 또 이런 극한 직업이 있나. 그리고 또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없구나. 탄핵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그러니까 했습니다. 얼마 전에 김민기 총장님이 밥을 사무총장님? 사주셨어요. 국회 네네. 사무총장님? 근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22대 국회 계엄을 해제한 국회의원들은 100년치 월급을 소급해줘도 안 아깝대요. 그게 계산해봤대. 3조면 된대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100년 얹지도 않고요. 시간의 수당이나 좀 주세요. 진짜 자, 우리 밤낮. 계엄 얘기 네, 나왔으니까 가시죠, 이제 바로. 예, 네. OX 네, 퀴즈 네. 넘어서 이제 다음 얘기를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네. 그 서미아 의원님 전 그냥 들어오셨을 줄 알았는데 담장을 네, 넘으셨다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넘으셨어요? 제일 높은 정문을 넘었습니다. 아. 제가 2m 넘어요. 그럼 어떻게 넘으셨어요? 어떻게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로 전화를 받았거든요. 부장한테 10시 반 정도에. 그래서 뉴스를 탁 켰는데 그래 막 집에 들어갔는데 그 뉴스가 막 사방돼서 다 나오더라고. 그 윤석열 씨 막 이렇게 네네. 계엄 선언데 깜짝 놀라가지고 부장을 오라고 해서 제가 거의 우리 집이 경내거든요. 바로 네네. 정문 앞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달려갔는데 그때 문이 잠겼어요. 음. 그래가지고 막 방패에 든 사람 경찰들이 막 있는데 우리 부장이 막 뜯어내다시피 해갖고 제가 문을 딱 잡았는데 문이 이렇게 만져보니까 동글동글하니 이렇게 됐어요. 네. 그냥 일자 이렇게 담처럼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생각해 이거 발 딛고 올라가면 가겠다 싶더라고요. 오! 그래서 막 딛고 올라갔죠. 가만히 있어. 네. 큰일 나는데. 얼마나 높은지 모르고 네. 모르고 일단 잡고 무조건 올라간 올라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누가 밀어준 것도 아니고. 그냥 딛고 올라갔어요. 막 우리 저기 대단. 보좌관은 막 서미아 의원이다 받아주라 막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올라갔는데 엄청 높게 느껴지더라고요. 높아요. 실제 네. 높죠. 엄청 네. 높죠. 돈이 높죠. 네네. 대단하시네. 근데 그때 이제 내려갈 때 어떻게 하셨어요? 건너편에 있던 이제 앞에서 우리 보좌관이 소리를 지르면서 시각장애인이요 받아주세요 막 하니까 그 문을 이렇게 지키고 있던 여경으로 저는 기억해요. 네, 키가 크신 네, 분이 네. 내려오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안아주세요. 사람을 세로로 받는 걸 그때 알았어. 나는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앉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임미애 의원님이 또 막 같이 막 같이 받아주고 그때 해가지고 같이 막 달렸죠. 저는 이제 계엄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잖아요. 김성현 의원님도 제가 네, 막 지지를 그쵸.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운영위 때. 그러니까 해제해야 된다 이 생각만 하고 막 무조건 넘어간 거죠. 가야 된다 공간을 그 생각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이 나쁜 미친하고 막 네. 욕을 하고 막 저희가 욕하셔도 또 됩니다. 공당 그랬죠. 유튜브 방송이니까요. 네네 미친 X 그래서 막 자 댓글에 우리 서미아 의원님 담 넘는 거 봤다는 분도 있고요. 네. 그 장면 봤는데 감동이고 진짜 감사했다는 댓글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시민이 찍어서 이준석하고 비교해서 올렸어요. 네. 이준석 씨가 이렇게 막 앞에서 막 하다가 못 들어왔잖아요. 네. 시간 안에 못 들어왔어. 욕하고 욕하고. 네. 기억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350만이 봤더라고요. 그거를 엄청 그래서 많은 그렇군요. 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때 12월 3일이잖아요. 저기 판도 안 찼었는데 그때 제가 후원이 좀 들어왔어요. 이번에 또 들어올 겁니다. 이거 하니까. 막 후원을 그 네. 막 이렇게 막 엄청 소액 다수 의원이 네, 소액 들어왔군요. 다수가 예, 막 예. 엄청 많이 숫자가 많이 네. 버리니까 엄청 우리 하더라고요. 이재강 의원님은 네. 저 기억납니다. 아직 얼굴도 아직 저는 제 느낌에 회복 덜 되신 것 같은데 단식하셨잖아요. 예, 단식이죠. 중단도 하셨고 예, 예. 얼굴이 조금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저 살이 예. 좀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그때 하시다가 병원 가셨잖아요. 병원에 갔습니다. 예. 저는 이번 탄핵을 겪으면서 제가 끊임없이 광장의 정치와 의회의 정치가 결합돼야지 혁명이 성공한다 하는 믿음 때문에 아시다시피 제일 먼저 우리가 초선들이 그 광화문에 농성장을 제일 먼저 맞습니다. 차리고 네. 저희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농성을 12월 3일 날 그 시위 현장에서도 우리 초선들이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매일 순찰을 돌면서 히세스 부대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건의를 해서 그 쉼터 5개를 제가 만들었어. 왜냐하면 그 젊은 여자 너무 서정분들이 추운데. 예. 정말 웃겨요. 정청래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 근데 이분들이 계속 밤새도록 눈물이 났습니다. 윤석열 탄핵만 이야기해요. 새롭게 등장한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그때 정말로 춤추며 절망과 싸울 거야 팻말을 보고 눈물 났습니다. 야. 이렇게 혁명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그 혁명의 완수로 저희가 이제 결국 탄핵을 예, 성공했는데 저는 그래서 그날 기념품을 하나 좀 그 예. 광장의 정치를 광장의 정치였었는데 저는 계속 이제 11일간 단식을 하는 사이에 이제 저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이제 내가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지렁이가 그만둬야 되나. 근데 더 큰 일이 있다. 그래서 다른 투쟁을 위해서 이제 중단해야 그래서 이제 11일째 단식하고 호박 사실 단식하고 예, 이제 열을 넘어서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거기 탄핵 수건인가요? 이게 이제 예, 예. 우리 보여주셔도 될 것 방에 같아요. 김유진 비서관이라고 있는데 이 비서관이 탄핵되기 3일 전에 신청했어요. 탄핵이 알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어떻게 상황인데 알고? 4월 4일 어떻게 알고? 딱 탄핵되는 날 딱 이걸 가져왔어요. 스물기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예. 제가 이게 이거 정말 이 눈물난 아이템인데 이렇게 선물을 받으 예, 예. 11수계 윤석열 탄핵 기념. 근데 이거를 3일 전에 예약을 해서 그러니까요. 스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기념품으로 해서 저희 의원실도 하나 받아갖고 축돼 있어요. 축. 제가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무부담도 이게 뭐 기념품을 떠나서 예. 야 우리 방에 있는 우리 비서관이 어떻게 이렇게 성견지명이 있을까? 3일 전에 주문해서 만들었을까 하는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그 두 분께서는 지금 윤석열 탄핵은 됐지만 아직까지 남은 것들 많습니다. 윤석열 부부 관련해서 좀 밝혀내야 될 미스테리, 뭐 예컨대 뭐 물 썼던 거, 뭐 별의별 얘기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게 궁금하시고 좀 밝혀내고 싶은 생각이십니까? 서명호님 네. 짧게. 네네. 저희 운영에서도 우리 그 간저 간저요. 그 맞아요. 21g 예. 엄청 질의를 하고 했는데 이번에 그 물을 불과 일주일만 228톤을 썼잖아요. 맞습니다. 분명히 간저에 수영장이 있든가 네. 그 사우나 그 호화 헬스 무슨 호화 골프장 뭐 이런 것들이 의혹이 계속 돼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조속히 저는 그런 의혹들 그다음에 또 뭡니까 그 히노키 욕조 500만 원짜리 그것도 가져갔잖아요. 그것이 국고로 샀으면 가져가면 안 되는 것일 텐데 지금 엄청 많은 살림을 막 차들이 옮기던데 저것 중에 개인 돈으로 산 것이 다 저거 괜히 샀나? 이런 의심이 저는 굉장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내야 됩니다. 네. 도적질이죠. 국고로 산 거면. 그래서 반드시 감사해야 되고 감사원에서 그리고 경찰이 빨리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강 의원님 네. 짧게 어떤 저는 찾아내고 싶은지. 계엄 당일날 예. 김건희 비서가 성형. 성형 외과를 방문했다는 거 정말 미스터리. 왜냐하면 신랑이 계엄을 성공하리라 믿고 성형외과 간 거 아닙니까? 프로포폴 맞으러.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계엄을 한다는데 어떻게 성형외과를 갑니까? 계엄 성공하고 이제 우리가 영원히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형외과를 간 것은 아닌가. 이거 정말로 찾아내야 됩니다. 궁금합니다. 이거 찾아내야 이거 분명히 찾아내고 찾아내야 밝혀야 됩니다. 예, 정말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은데 사실 저희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오늘로써 41일밖에 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남았죠.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어쨌든 초선이지만 큰 힘을 보태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재강 의원님부터 우리 어떻게 힘을 좀 보태실 건지라는 말씀을 좀 듣는 것으로 마무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우리 특히 조선들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당원들이 원하는 대로 국회의원이 된 거고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탄핵 과정 속에서도 이재명 대표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역사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최근에 그 탄핵 과정이나 그 직접 민주주의, 저는 그 이재명 대표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역사적 대물결이 시작되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또 새로운 정부를 건설해서 우리가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초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 직접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매진해야 될 때다. 지금은 뭐 당장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지만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저는 같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고 역사가 하는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응답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정치를 해서 정말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 행복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데 생각합니다. 조선들은 당연히 이 타이어로라 그러는데 초심, 정말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런 것들을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이번에도 대선 과정에서도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조선들 아닌가. 조선 의원들. 40일 남은 기간 동안 국민들의 명령을 잘 듣고 따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말씀이셨고요. 서 의원님 또 전국 장애인위원장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40일 남은 대선 기간 동안 어떤 각오와 포부를 좀 갖고 계시는지. 네, 저는 지금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지난 주에도 청주, 울산, 뭐 전남, 그리고 이번 주 전북, 광주, 전국 다니면서 전국 장애인위원회 지역위원장님들, 전국 장애인 단체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 진짜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사회다.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 장애인 가족들이 총직결해서 진짜 이 내란 수계 윤석열 파면으로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민주정부 수립해야 된다라는 호소를 계속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민주정부 수립을 통한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 교육권, 노동권, 진짜 할 수 있는 정부, 그런 정부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구체적인 표를 가져온 말씀이시고 저는 사실 요즘 동네 다니면 딱 얘기 하나만 뭐 합니다. 하십니까? 고양시에 야당 의원 4명이 있는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잘 끝나면 여당 의원 4명이 생길 것 같은데 지역 개발하려면 맞아. 여당 의원이 더 좋을 텐데. 특히 우리 김성애 의원님 지역구는 계속 야당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은 특히나 그렇구나. 우리 심상정이 워낙 야당 생활 오래 하셔서 여당 국회의원 필요하지 않냐. 저 의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정부 이번에 그냥 대통령 선거 한번 딱 하면 여당 국회의원 갑자기 2명 생기는 거잖아요. 이건 뭐 중도에 계신 분들이 이 얘기에다가 민주당 얘기 한 번도 안 하고도 쫙 그 모인 사람들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말이지 않는가. 요즘 그렇게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맞아요. 너무 좋은 방식인데요. 저도 진짜 1년 동안 우리 너무 고생했지만 사실 그러니까요. 여당이 아닌 것 때문에 안 되는 게 너무 맞습니다. 많았잖아요.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는 맞습니다. 거죠 지금.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니 저는 의정부를 알다시피 이제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못 사는 지역입니다. 또 70년간 8개의 미군 기지가 있었던 곳이고 경제가 엄청나게 지치되어 있는데 제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경기도가 원하는 경제 기반들 충분히 만들 수 있다. 1등으로 가져온다. 이런 게 여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당이 되면 내가 여당 의원이고 측근 의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정부가 정말로 경기 북부에서 정말로 전성시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래서 꼭 좀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슈퍼루키 두 분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서미화 의원님, 이재강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부터 민주당에서 호남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에는 ARS 투표가 진행되고요. 호남 지역 대상자신 불팍 시청자분들께서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내일부터는 수도권, 강원, 제주에서 온라인 투표 진행되는 거 아실 테니까요. 꼭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수도권, 강원, 제주
킨텍스에서 하는데 네, 네. 제가 사야 됩니다. 네. 내일은 또 저 방송을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 슈퍼로켓 두 분과 함께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